자, 다시 피동은 당하다인데 능동사는 능동적으로 한다 해서 능동사라고 반대가 능동사야. 그런데 봐봐. 사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미리 말하자면 사동사는 시키다라는 뜻이야. 시키다. 시키는 동사야. 주어가 누군가한테 그 동사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때에 대응하는 동사 이름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주동사라고 이제 써. 주동사. 그러면 이건 뭐냐? 주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되거든. 얘가 주어가 사도 가로하고 자, 주어가 주체적으로 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야. 야, 그럼 하나 물어보자. 주체적이나 능동적이나 똑같은 말 아니야? 저기 봐봐. 주체적이나 능동적이란 말이 달라? 의미가 다르니? 주체적이다. 요 주체적이다, 능동적이다 라는 의미는 사실은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런데 피동사에 대응되는 단어를 능동사라고 지어놨더니 사동사에 대응되는 말을 또 능동사로 하려니까 헷갈릴 것 같아. 그럼 왜냐면 피동하고 막 또 헷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을 다른 말로 지어준다는 걸 주동사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주동사나 능동사나 똑같은 말이야. 주어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 행위를 하는 거야. 그 동사가. 이해됐지? 그래서 부동사, 능동사를 막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피동사는 당하는 건데 당하지 않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사동사는 누군가한테 그 행동을 시키는 건데 시키지 않고 그 행동을 자기가 하는 것도 있구나. 그러면 뭐 주동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그러면 능동과 피동을 볼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동을 볼 건데 여기 있는 피동. 그럼 미리 요거를 봐봐. 여기를 딱 표시해놔봐.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라고 돼 있는데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으로 돼 있는데 너희들 이제 이거를 단어의 형성에서 니네들 파생어 기억나니? 파생어가 기억나니?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파생어라고 적어볼게. 파생어는 어근이라는 봐봐. 그대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라 그래.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라 그래. 그 어근이라는 말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어근이라고 표현을 해. 뭐라고? 실질적인 뜻이 있는 단어를 의미해. 단어의 부분. 그걸 어근이라 그래. 그러니까 마치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처럼. 근데 동사나 형용사는 어간이라고 하는데 저때의 어근은 있잖아. 뜻이 있는 단어는 체언도 있을 수 있지. 부사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통과라는 말을 하나 적어줘야 돼. 뜻이 있는 부분. 그 동사, 형용사만 말할 게 아니라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또는 뭐 또 뭐가 있니? 부사 막 이런 애들도 있잖아. 관형사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까지 다 포함하려고 하니까 간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근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의 뿌리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접사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너희들 봐봐봐. 넓다 뭐 따다에다가 개를 붙이면 그래서 여기다 병 따게 할 때 따게라는 단어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따다라는 단어 사전에 있어 없어? 사전에 당연히 사전을 찾아보면 따다라는 단어가 있겠지. 그러면 따개라는 단어도 사전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 사전에 있어. 그러니까 파생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사전에 실려. 자, 그래서 파생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줌. 그래서 만들어주어서 단어가 생기는 게 파생어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 피동 표현의 실현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하는 이 어근에다가 플러스
전미사를 붙여서 얘가 뭐가 되냐면 피동사가 되는 거야. 어근에다가 전미사를 붙여서 피동사가 돼. 근데 선생님 아까 어근은 동사하고 형용사를 어근이라고 그랬니? 아니야.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다 된다고 그랬잖아. 뜻이 있는 애들은 다 어근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다가 전미사가 붙어서 피동사가 되는데 이때 붙는 전미사는 따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얘는 피동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라고 해서 뭐라고 지어줘? 피동 전미사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자, 피동 전미사는 딱 5개밖에 없어. 자, 이희리기. 이거는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희리기야 그러면 바로 외워지더라. 이희리기. 자, 이희리기가 이게 바로 피동 전미사라는 거야. 자, 그래서 기가 어근에 붙으면 피동사가 된대. 근데 또 하나 명사에 붙는 애들이 있는데 명사에 붙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되다라는 전미사도 있어. 원래 저거를 되만 따로 빼고 다를 종결어미로 처리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되다를 하나로 묶어버렸어. 그래서 파생적 피동 이게 그러니까 피동사가 되는 것은 그냥 요 네 개 이희리기에다가 되다가 합쳐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사타. 그럼 봐봐. 내가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 자, 내가 탑을 쌓았다. 자, 내가 탑을 쌓았어. 자, 탑이 나에 의해 쌓였다. 자, 이런 예문이 있다고 해보자. 예문을 한번 하나 만들어보자.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하라고? 문장 전체를 보지 말고 서술어만 찾아. 쌓였다, 쌓았다, 쌓였다. 요거만 찾아. 그 다음에 옆에서 뭘 하냐? 자, 일단 문제 1번. 그러니까 이 사동사, 피동사, 요거 피동문,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1번. 서술어 찾기. 자,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 알려줄게. 서술어 찾기. 자, 2번. 형태서 분석하기. 자, 서술어 찾아. 그 다음에 형태서 분석해. 쌓았다, 쌓였다. 형태서 빨리 옆에다 써봐. 먼저 가야 돼. 30분이면 1시간 걸리냐, 선생님은? 40분이야. 이제 빨리 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가. 그리고 이제 강의로 들어. 자, 이렇게 됐지.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3번. 기본형 찾아라. 기본형 찾기. 그러면 쌓았다의 기본형 어디 있어? 여기 기본형이지. 밑에 둘 다 기본형을 먼저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4번. 주어랑 연결하기. 4번. 주어와 연결하기. 그래서 주어가 했어, 당했어, 이거야. 그래서 이때 찾는 거는 뭐야? 주어와 연결해서 그 동사를, 그 행위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쌓았다니까 이게 서술어잖아. 그 행위를, 기본형인 그 행위를, 기본형의 행위를 그러면 하자. 그러면 기본형의 동사니까 행위를 주어가 했다. vs 당했다.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러면 주어가 했다 그러면 능동이지? 그러면 얘는 능동문이야. 그냥 능동이라 보면 되고 그냥 주어가 당했다 그러면 이제 뭐로 처리하면 돼? 어머 당했어. 피해자네.
피동문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일단 서술어를 찾는다. 형태소 분석한다. 기본형 찾는다. 그 다음에 주어랑 연결한다. 기본형을 왜 찾아? 내가 형태소 분석하라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얘가 왜 피동문인지 문법 요소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사타야. 그러면 주어가 어딨어? 내가가 주어지? 자, 그럼 얘랑 연결해. 내가 이거 쌓은 거 맞아, 안 맞아? 주어가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얘는 무슨 문? 얘가 한 거니까 그냥 능동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했어. 그러면 주어가 했어. 그러면 이거 능동문.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탑이가 주어잖아. 자, 쌓다. 탑이 쌓았어. 탑이 지가 쌓았어. 탑이 어떻게 움직여? 지가 뭘 쌓아? 움직여. 이게 뭐야? 만약에 이게 탑이 쌓았다 그래버리면 뭐라고 해? 문학으로 가버리는 거지. 의인법 시켜버리는 거지. 탑이 뭘 쌓아? 쌓임을 당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피동문이야.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럼 얘가 왜 피동문이 됐어? 그럼 여기 보면 이걸 얘를, 쌓이었다 할 때 얘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 얘 때문에 피동문이 됐다고. 얘가 뭐라고? 피동, 전미사가 붙어서 피동문으로 바꿔버렸다고. 피동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서술어 찾아라, 형태소 분석해라, 기본형 찾아라, 주어랑 연결해서 얘가 했니 안 했니만 판단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명사에다가 아까 말하는 여기 되다는 있잖아. 되다는 특이하게 요 되다가 있잖아. 명사에 붙는다라는 게 특이해. 근데 얘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보면 돼. 그냥 되다인데 여기 관련되다, 생각되다, 명사네, 명사 뒤에 붙었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얘는 파생어가 돼버렸기 때문에 파생적 피동이다라고 하고, 통사적 피동이라고 돼 있지. 얘들아, 근데 통사는 내가 선생님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통사는 내가 뭐라 그랬어? 통사 구조가 똑같네 막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 말하는 문학에서 뭐 통사 구조가 똑같으면 뭐라고 그랬어? 뭐 태구법이다 우리 그러잖아. 문장 구조가 똑같다. 그럼 통사는 뭐하고 똑같냐면 문장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문장. 통사라는 말은 문장이란 말이야. 야, 근데 문장이 단어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니? 물론 단어 하나로 만들 수 있을 때, 와, 엄마야! 막 이렇게 감탄사 같은 경우는 이거 뭐게, 사과,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과이다를 줄여서 그냥 사과, 이렇게 말한 거지, 체온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거 사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문장은 주어하고 서술어가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생적 피동은 길다란 말이야. 단어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야. 봐봐. 그러면 뭐냐. 얘도 어간 뒤에 붙는데 어간 뒤에 붙어. 그런데 뒤에를 봤더니 꼭 보이는 게 아어지다 하고 개 되다가 붙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명사에 되다가 붙으면 아예 단어가 만들어져서 야, 관련되다 사전에 있어 없어? 얘들아, 관련되다가 사전에 실려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사동사인데. 아니 피동사인데 있지? 쟤는 단어가 아예 만들어졌다니까. 봐봐. 피동 전미사가 붙으면 아까 선생님 그래서 왜 예를 했어? 파생어는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가 돼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서 사전에 실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적 피동어 있잖아. 쌓이다, 잡히다, 쫓기다, 풀리다, 관련되다, 생각되다. 이거 전부 다 사전에 있어 없어? 사전에 실려. 사전에 실려. 자,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얘네들은 전부 다 사전에 있다. 사전에 실린다. 근데 봐봐. 통사적 피동. 너희들 사전에 단어 2개가 한꺼번에 올라가 있는 거 봤어 안 봤어? 사전에 절대 단어 2개가 올라가 있지 않아. 다 하나씩 찢어서 사전에 올려놓지. 그러니까 통사적 피동은 긴 피동문이기 때문에 저기 봐봐. 보조 용언에 의해서 된다고. 아까 우리 보조 용언 했잖아. 먹어, 버리다. 앉아, 있다. 이거 했었지. 배웠었지. 그러니까 보조 용언이라는 말은 동사가 몇 개 있다라는 말이야. 2개 있다라는 말이야. 2개 있다라는 말. 그러니까 능동사가 원래 있는데 뒤에다가 요거 보조 용언을 붙인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 이런 거야. 본용언 플러스 보조 용언으로 피동문을 만든다는 거. 이게 그래서 얘가 피동문을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어가 몇 개다? 단어가 2개다. 단어가 2개. 그래서 요거 보면 요거는 통사적 피동은 좀 외워놔야 돼. 아어지다 하고 개 되다 요거 2개는 좀 외워놓자. 자, 여기 봐봐.
선생님, 이상해요. 얘 걔 되다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능동사 어간에 봐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은 여기 봐봐. 드러나다라는 게 동사 그러니까 얘가 본용어일 거고 되다가 그러면 이제 보조 용언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사나 형용사가 두 개 와가지고 하나의 서술어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 얘가 지금 서술어야, 서술어. 하나의 서술어야. 서술어 한 개야, 한 개. 얘가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로 얘가 세트가 돼서 서술어가 한 개가 되는 거야. 드러나게 되다는 혼문장이라고, 혼문장. 자, 알게 되다도 뭐야? 알다라는 동사하고 되다라는 애하고 얘가 합쳐져서 플러스가 돼서 서술어 한 개가 된 거라고. 서술어 한 개. 그럼 저 개가 뭐냐? 연결어미야, 연결어미. 연결어미인데 쟤를 그냥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그냥 개 되다. 이렇게 알다하고 되다를 연결할 때는 항상 개가 쓰이니까 개 되다. 뭐 드러나게 되다 할 때 되다를 갖다 붙이려면 꼭 개 되다를 쓰니까 개 되다를 하나의 세트로 그냥 외워버리면 되겠지. 왜 이제 이렇게 하나로 세트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여기 할 때 좀 헷갈리는 거. 여기 봐봐. 첫 번째 갖고 의문을 한번 가져봐. 나한테 질문해봐.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빨리 질문해. 유담해. 질문해줘. 이상해. 의심을 품어야지. 뭔가 이상하다. 지다가 왜? 뭐가 이상해? 아리 거랑 비교해서 뭐가 이상해? 하빈아. 드러나게 개 되다 하고 아워지다는 뭐가 이상해? 무슨 차이가 있니? 안 보이니? 나는 눈에 보이는데. 응? 뭐라고? 뭐라고? 시제 뭐 갑자기 무슨 시제야? 시제 아도시나 뭐 이런 거 개는 뭐 이런 거 없는데. 그지? 어. 뭐가 이상해? 도영아 뭐가 이상하니? 뭐가 이상하잖아. 보조 영혼이라며. 본용어가 보조 영혼이라며. 그럼 사이가 띄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본용어가 보조 영혼 사이가 띄어져 있어. 봐. 드러나다하고 되다가 사이가 띄어져 있잖아. 알다하고 되다를 연결하니까 사이를 띄어놨잖아. 동사나 형용사 이게 두 개의 단어를 갖다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단어가 다르니까 두 개를 띄어놔야 되잖아.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가 사이가 띄어져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두 개라고 우리가 알아먹잖아. 그지? 근데 왜 굳어지다하고 이루어지다는 저렇게 같이 돼 있냐는 거지. 저거는 굳어 띄고 지다, 이루어 띄고 지다라고 돼 있어야지 사실은. 그러지 않아? 근데 쟤는 붙어버렸잖아.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그지? 이상하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얘가 보조 용언이었는데 원래는 그럼 얘도 다 어떻게 썼다는 거야? 얘도 원래대로 한다면 얘 어떻게 써야 돼? 원래 띄고 지다 이렇게 썼었다고. 앞에 굳다 하고 지다, 이루다 하고 지다가 따로따로 쓰였다고. 그런데 저렇게 쓰다가 사람들이 아오지다를 너무 많이 써. 너무 많이 써. 그러니까 굳어지다를 어떻게 한 거야?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그냥 어지다를 그냥 붙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하나의 단어처럼 넣어버린 거야. 아오지다를 그냥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만약에 쓸 때 아오지다는 붙여서 쓰고 개되다는 사이를 띄어서 써줘야 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왜 이렇게 썼어요? 그냥 너희들 우리 말하는 사람들 편하게 쓰라고. 띄지 말고 그냥 너무 많이 쓰니까. 자, 그 다음에 가볼게. 잘못된 피동포에 너희들 교과서에 아마 있을 거야. 자, 불필요한 피동하고 이중 피동 여기다 별표 해놔봐. 그리고 여기 있잖아. 능동문으로 바꾸어 쓸 수 없는 단어도 별표 해놔봐. 얘가 고고 문법서인데 고고 문법서가 정리가 정말 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정리본을 잘 보면서 옆에 있는 조그만 것들이 뭐로 나오냐면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 크게 써져 있는 거는 당연히 아는 거고 시험 문제는 옆에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보면 돼. 야, 능동문은 피동문과 능동문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거든? 바꿔주면 돼. 너희도 막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꿔라, 현재 분사를 뭐 이렇게 바꿔라, 이런 거 막 쓰잖아. PPL에서 못 써. 근데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 피동사와 형태가 같을 뿐 피동사가 아닌 단어들은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날씨가 많이 풀렸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봐봐. 여기 1번만 선생님이 할게. 날씨가 많이 풀렸다를 형태소 분석해봐. 봐봐. 만약에 끈이, 예를 들자면 봐봐. 끈이 풀렸다. 이거 해봐봐. 끈이 풀렸다를 얘가 풀다에다가 리에다가 엇에다가 다가 붙은 거거든? 풀리었다? 끈이 풀렸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그랬어? 형태서, 자, 풀렸다가 서술어예요. 그지? 그 다음에 형태서 분석하세요. 그 다음 뭐 찾으라고 그랬어? 그 다음 뭐 찾으라고 했어? 요거. 어? 기본형 찾으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 주어랑 연결시켜라고 해서 주어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끈이 풀었니? 끈이 풀었어? 끈이 안 풀었지. 끈이 풀림을 당한 거지. 그치? 끈이 푸는 걸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피동문이라고, 피동문. 근데 만약에 내가 운동화 끈을 풀었다라고 해봐봐. 풀었다. 그럼 얘는 풀다에다가 엇에다가 다가 된 거지. 그러면 기본형 찾으세요. 풀다예요. 주어 찾으세요. 내가가 주어예요. 연결해 보세요. 내가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풀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문이다? 능동문이다. 그래서 피동문과 능동문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 주어가 이런 경우는 안 돼. 봐봐. 풀다인데 주어가 무슨 문이냐면 날씨가 풀렸다 이러잖아. 그러면 저거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자기 자신을 풀렸다 그러고 되는 날씨가 풀렸어. 근데 저거를 날씨를 많이 풀었다라고 쓸 수 없어. 풀었다로 쓸 수 없다는 말이야. 근데 저런 거는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능동문하고 피동문하고 항상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날씨가 풀렸다라고 굉장히 많이 쓰는데, 날씨를 누가 풀었지? 그러면 조물주가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이 날씨를 풀게 된 거잖아. 근데 그런 문장을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자, 철수가 감기에 걸렸어. 자, 그리고 감기에 걸렸어. 요거를 그냥 외워두면 돼.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감기가 철수를 걸었어가 돼야 되는데 감기가 걸 수는 없잖아. 저런 것도 안 돼. 감기에 걸리다, 날씨가 풀리다, 저것만 외워놔. 이렇게 두 개. 날씨가 풀리다, 감기에 걸리다,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애들이거든. 그리고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또는 일이 꼬인다, 이런 것들만 좀 하나 외워놔. 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야. 일을 누가 점점 꼬는 건 없잖아. 일을 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쟤를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장들도 있으니까 꼭 100%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피동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봐봐. 자신의 생각이나 예상이나 판단을 피동으로 말하는 경우는 바꿔라 이렇게 하면 피동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생각을 말하는데 왜 내가 직접 하는 능동인데 생각인데 왜 내가 당하는 것처럼 표현하냐는 거야. 저 곧 만약 이러는 거야. 선생님 오늘은 갈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안 돼, 사실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안 돼. 저 못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잖아.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근데 봐봐. 예상되다, 판단되다 이런 건 안 되고 예상하다, 판단하다로 바꾸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예상되다, 판단하다 이런 거는 자기의 생각이나 예상이나 판단 요거 세 개에도 생예판 외워. 생예판. 예상, 판단, 생각됩니다. 이런 거 안 된다고. 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안 돼. 됩니다. X.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꾸라고. 생예판 이렇게 외워. 각상단 좀 안 외워진다. 그 다음에 이중피동 하면 안 돼. 이중피동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이중피동. 자, 이중피동은 왜 안 되냐면 한 번만 쓰라는 거야. 그럼 이중피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니네들 뭐 할 수 있어야 돼? 형태소 분석해야 돼. 형태소 분석 못하면 이거 시험 문제 맞을 수가 없어. 봐봐. 자, 믿겨지다. 여기 보면은 믿겨지다, 풀려지다, 잊혀지다, 쓰여지다. 그럼 믿겨지다를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포스트잇 붙이는 것 중에 보라색 부분에 88페이지가 있을 거야. 88페이지에 18번. 88쪽 18번의 형태소 분석해봐. 88쪽 18번. 형태소 분석 지금 해봐. 너네들이 방금 표시한 부분에서 피동문을 만드는 전미사 형광펜 색칠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요렇게 통사적 피동할 때 피동 전미사가 붙었는지 보조 용언이 붙었는지 했지. 그러면 선생님 그 피동 전미사는 노란색이나 아무튼 색깔을 달리해서 쭉 한번 써봐봐. 너네들이 색깔을 달리해서 써봐. 형광펜으로 색칠해봐. 자, 그러면 너희들 봐봐. 들리었다는 뭐만 있어? 전미사만, 피동 전미사만 있지? 하나만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중피동 아니지? 그 다음에 끊기어지다는 기하고 봐봐. 피동 전미사에다가 통사적 피동까지 두 개가 쓰였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휩쓸리었다는 하나만 있지? 이중피동 아니야? 불리어지다. 이중피동 맞아? 맞지? 그 다음에 읽히어지다. 히하고 어지 두 개 다 쓰였으니까 안 돼. 업히었다. 히만 쓰였지 하나만 쓰였으니까 얘 가능해. 얘 이중피동 아니야. 그 다음에 걸리어지다. 리에다가 어지가 들어갔으니까 얘 이중피동이지. 쓰어지다. 쓰다에다가 어지가 붙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만 쓰였잖아. 통사적 피동 하나만 쓰였기 때문에 얘는 이중피동 아니야. 그러니까 색깔이 두 개가 돼 있는 것이 이중피동이어서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러면 고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고치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끊기어지다는 어떻게 될래? 하나만 쓰면 돼. 끊기고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끊어지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읽히어지다도 읽히지 않는다. 그지?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사동피동 이제 피동 전미사를 쓰는 게 더 편하겠지. 걸리어지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걸려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나던가 걸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근데 니들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어렵게 나오면 선생님이 여기 보면 별표 빨간색으로 별표해놔봐. 여기 밝혀지다 하고 알려지다 요거 있지. 요거 이중피동 아니라는 거. 시험 문제 이중피동 하면서 이거 진짜 많이 선지로 넣어버리거든. 요거 주의해. 자, 밝혀지다 봐봐봐. 요거 밑에다가 형태소 분석해볼게 선생님이. 밝혀지다를 형태소 분석해봐. 그럼 어떻게 돼? 박다에다가 밝혀지다 하고 알려지다를 형태소 분석해봐. 여기다 형태소 분석해봐.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어지 플러스 다. 얘는 알다에다가 리에다가 어지에다가 다가 되겠네. 그럼 선생님 여기 보니까 히 있고요. 아이고.
희가 있고요. 이거 파생 전미사 붙었고요. 그러면 피동사 됐는데 어지다가 하나 더 붙었으니까 이중피동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사실이라고 해봐.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말 많이 쓰지? 그지? 그래서 사실이 밝혀지다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밝다가 지금 어간이고 얘가 어간 그러니까 말의 기본형이고 사실이니까 사실이 밝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피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얘가 뭐냐면 사동문이야 사동문. 그래서 사동사가 된 상태에서 사동사에다가 피동 전미사 어디다가 붙은 거야? 피동에 해당되는 보조 용언이 붙은 거지. 그래서 얘가 결론은 피동사가 됐거든. 우리 아직 사동문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적어놔. 사동 전미사가 이희리기가 또 있어. 이희리기 우구추까지 있어. 걔는 이희리기. 그러니까 이희리기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똑같아 버려. 모양이 똑같아 버려. 그러니까 헷갈리거든. 근데 봐봐. 알리다는 얘는 사동문이라고 적어놔. 여기까지가 사동문이라고 적어놔. 사동문. 그러면 사동문에 얘네들이 뭐냐? 사동 전미사야. 그러니까 피동 전미사가 아니야. 피동 전미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피동에 해당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이중피동이 아니야. 이중피동이. 그래서 요것만 적어놔. 밝히다 요거 해서 니네들이 여기 밝히까지가 사동문이라는 것만 표시해놔. 그럼 뒤에서 이제 사동문에 대해서 다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얘는 피동으로 볼 수 있는 건 요거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피동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중피동 아니다. 그래서 이 어지다가 요게 피동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었지. 보조 용언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중 피동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뭐 이걸 누르니까 이거 사진이 막 찍혀버린다. 얘 거라서. 자, 됐어. 그 다음으로 가보자. 사동문을 했니, 니네들? 학교에서? 사동문을 했어. 자, 주동문하고 사동문하고 있는데 이제 사동 표현을 할게. 그러면 얘도 진짜 똑같아. 선생님이 뭐뭐 하라 그랬어? 사동문도 방법은 똑같아. 선생님 사동이 뭐라고 했어? 사동이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사동문을 만드는 건 뭐냐면 똑같아. 자, 여기 봐봐. 파생적 사동문이 있고 단어가 두 개가 연결되니까 긴 사동문이라고도 하거든. 아까도 짧은 피동, 긴 피동 이렇게 말했는데 짧은 피동은 단어 하나, 긴 피동은 단어 두 개가 본용어, 보조원이 연결되니까 긴 피동이라고 하는데 얘도 사동이 똑같아. 그러면 파생적 사동문은 똑같이 사동 전미사가 여기 사동 전미사가 붙는데 이희리기가 똑같아 버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 추가로 우구추라는 애가 있어. 우구추. 많이 쓰이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막 활용도가 높지도 않아. 그 다음에 또 전미사가 있는데 시키가 있어. 시키다. 사동문은 시키는 거라고 했으니까 시키다가 붙으면 얘도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 그럼 사전에 이 파생적 사동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단어는 다 사전에 실린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사전에 다 실려 있음. 사전에 등록되는 거야. 등록됨. 근데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것은 사전에 넣을 수가 없어. 단어는 딱 그 하나만 사전에 등록되기 때문에 먹게 하다, 뛰게 하다 이런 애들은 안 돼. 긴 사동은 다행히 얘는 한 개밖에 없네. 개하다. 하다만 붙이면 돼. 개하다. 하다라는 걸 먹다, 먹게 하다, 뛰다, 뛰게 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뭐 속다, 속이다, 박다, 박히다, 날다, 날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단어로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 항상 단어, 문장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문장에서 너희들 한번 훈련을 한번 시켜볼게. 자, 뒷장에 한번 예문 하나 봐볼까?
그러면 자, 여기 선생님이 뒷장에 한 장만 더 가봐봐. 한 장만 더 가서 그 160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160쪽 보이니? 160쪽 여기 보면 1, 2, 3, 4, 5가 있잖아. 1, 2, 3, 4, 5에서 기억으로 하면 안 되겠다. 자, 여기 2번의 기억 봐봐. 2번의 기억. 자, 2번의 니은. 그 다음에 5번에 요거 두 개만 선생님 설명할게. 요거 두 개로 설명하면 되겠다. 자,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 찾으라고? 서술어 찾으라고. 이 두 개가 지금 똑같네. 그러면 서술어 찾고 1번 서술어를 찾아라. 자, 서술어 찾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형태소 분석해라. 3번 기본형 찾아라. 4번 주어랑 연결시켜. 자, 그 행동을 주어가 했어? 주어가 시켰어?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vs야. 야, 그 행동을 주어가 했니? 주어가 시켰니? 요거 두 개를 보면 돼. 그러면 주어가 했어. 그러면 무슨 문? 얘는 주동문이고 주어가 시켰어. 그러면 무슨 문? 사동문이라고 하면 돼. 사동문. 나 지금 피동문 안 하잖아. 지금 사동문 하고 있잖아. 그지? 사동문 하고 있어. 지금 피동 다 끝났어. 사동하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여기 앞에는 뭐였어? 주동하고 사동 지금 사동 표현 지금 들어갔어. 사동 표현이. 자, 그럼 봐봐. 우는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혔다 그러면 업히다를 봐보자. 형태소 분석해볼게 선생님이. 업다에다가 플러스 히에다가 플러스 엇에다가 플러스 다지. 밑에도 마찬가지. 업다에다가 히다에다가 엇다에다가 다야. 자, 여기도 안따에다가 얼른 해. 너희들 얼른 다. 형태소 분석해봐. 얘도 똑같이 안따에다가 기에다가 엇에다가 다. 이렇게 해봐. 자, 근데 기억하고 니은에 여기 봐봐. 전미사 뭐가 쓰였어? 자, 둘 다 히가 쓰였지? 기억에 5번에 보면 기가 쓰였지? 아, 아까 너가 해보니까 저기 피동이라고 네가 그 얘기하는 거구나. 그다음이가. 자, 봐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랬어? 주어랑 찾아보라 했네. 자, 기본형은 업이야? 없다야? 그럼 주어가 어딨니? 기본형이 없다고 주어는 어딨어? 기억의 주어가 누구야? 우는 아이가가 주어지. 얘가 주어야. 야, 우는 아이가 업었니? 우는 아이가 업었니? 그러면 업은 사람은 누구야? 엄마가 업었지. 엄마가 업었지. 그럼 우는 아이는 엄마한테 업힘을 당한 거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 희가 뭐가 되는 거야? 업힘을 당했으니까 피동문이 되는 거야. 얘가 피동 전미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업히다가 그럼 봐봐. 이 업히다가 무슨 사가 되는 거야? 업히다가 피동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피동사가 되는 거지. 피동사가 되는 거. 이 문장 전체가 피동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업히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해서 자, 여기도 기본형이 없다야. 업이야.
그러면 이 없다라는 행위를 누나가 했냐? 얘랑 연결시켜봐. 누나가 아기를 업었니? 누가 업었어? 이모가 업지. 근데 누나가 이모한테 시켰지. 이모한테 시켰지. 그러니까 누나는 시킨 존재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때의 희는 누나가 시킨 거네. 그러니까 사동전미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업히까지가 업히다가 뭐가 되느냐? 얘는 사동사가 되는 거지. 사동사. 시킨 거야. 주어가 시킨 거야. 그러니까 주어를 기준으로 해. 주어를. 주어가 당했냐? 주어가 시켰냐? 이렇게 판단하면 피동이냐 사동이냐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5번에 형태소 분석했고 기본형이 안 따야. 그러면 주어랑 연결해. 형이야. 형이 안 왔니? 형이 아는 게 아니지. 누가 안 왔어 그러면? 친구가 아는 거지. 여기 친구가 아는 거지. 그러면 형이 친구한테 앉는 걸 뭐 한 거야? 시킨 거지. 그지? 시킨 거지. 형이 아는 게 아니라 이 앉다라는 행위를 누가 하게끔 하냐면 친구가 하게끔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사동전미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안기다가 사동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의 안따로 가자. 이거 처음에는 어려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니네들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진짜 똑똑한 거야. 처음부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도 처음에는 다 헷갈렸어. 저런 게.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리고 사동문하고 저렇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사동문하고 피동문하고 같이 저렇게 놔두지 않아. 근데 실제 시험에는 사동문만 나올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하고 피동문만 나올 수 있는 걸 따로따로 해서 시험 문제 물어보지. 이거는 정말로 수능형이야, 수능형. 정말 어려운 문제야. 자, 봐봐. 그 다음에 여기 니은에 보니까 안따라는 게 얘가 기본형이고 주어가 어디 있어? 아기 곰이지. 자, 그럼 얘랑 연결시켜. 아기 곰이 안 왔어? 누가 안 왔어? 엄마가 아는 거지, 엄마가. 그지? 그러면 얘는 엄마가 안 와가지고 얘는 안김을 당한 거지. 그지? 안김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요게 피동전미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안기다가 똑같은 애지만 피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피동사인지 사동사인지를 잘 판단해야 돼. 문장에서 판단해야 돼. 절대 이시리기, 우구추 저런 걸로 외워가지고는 안 돼. 문장에서 자꾸 이거에 익숙해지는 습관을 좀 들여봐. 자, 그리고 넘어가자. 그러면 여기도 그 사동할 때 요거 많이 시험 문제 내. 잘못된 사동. 야, 사동 안 써야 되는데 자꾸 너 사동 쓴다. 이거. 접사시키다 너무 남용. 너무 많이 쓰지 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면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시키다 쓰지 마. 이런 거지. 이 말 진짜 많이 쓰거든. 야, 나 남친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하잖아. 소개시켜주라고 하잖아. 소개시켜준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봐봐. 내가 사실 여기 주어가 빠진 거야.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소개를 하는 것을 시키는 거지. 시키다. 이 형태사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시키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소개를 시키면 내가 소개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저거는 누가 하는 거야? 근데 소개를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자, 소개를 누가 하니? 내가 직접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나한테 시킨다는 말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하다가 와야 돼. 하다. 소개해 줄게 라고 바꿔야 돼. 그지? 그래서 하다에다가 어가 오면 얘가 해가 되는 거잖아. 하다에다 어가 오면 해가 되니까 소개해 줄게 이렇게 바꾸는 거지. 자, 여기도 교육시키다도 교육 플러스
시키 플러스 다가 왔어. 그러면 이제 니네들이 시키다를 그냥 하나로 지금 처리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할게. 시키다로 해볼게. 시키어 주다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교육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주어랑 연결해봐. 선생님이 교육을 하니? 선생님이 교육을 하니? 내가 너희들을 교육을 하니? 하잖아. 그치? 근데 내가 교육을 시키면 선생님이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는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시키다를 쓰면 안 된다고. 이 시키다를 쓰는 게 아니라 교육 하를 써서 하다로 바꿔야 된다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거니까 하다로 바꿔야지. 교육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동문은 이중사동문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사동문을 쓰는 것도 어렵고 있잖아. 이런 경우는 이중사동문이 좀 쓰이기도 하거든. 너희들 봐봐. 세우다 있잖아. 세우다를 형태에서 분석해봐. 그러면 세다라는 단어가 없어. 그지? 세다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면 얘 어떻게 돼? 서다에서 왔구나. 그리고 이가 오고 그 다음에 우가 합쳐져서 이 서이가 하나로 합쳐진 거야. 그래서 얘가 서다에다가 이가 합쳐져서 세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저런 건 이중피동 맞지? 너희들 그러면 여기다 선생님 하나 적어볼게. 태우다 한번 형태소 분석해봐. 아이를 택시에 태우다. 이거 한번 형태소 분석해봐. 기본형에 태다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태다. 태다가 없잖아. 그럼 뭐야? 택시를 타다지 타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형이 타다에다가 이가 온 상태에서 우가 또 오고 다가 온 거야. 그러면 타이를 합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타에다가 이가 옆에 달라붙어서 태가 되는 거야. 태우다.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은 이중사동이거든. 이중사동. 이하고 우가 두 개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피동 표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중피동이 나오고 사동문은 이중사동문이 없어. 그걸로 시험 문제 내진 않아.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사동문의 중의성이 있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 요거 외워놔. 요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어렵게 나오면 나오고 니들 양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어렵게 내버리면 얘들 막 진짜 이번에 막 평균 한 50점 나오는 거 아니야? 50점도 안 나올 것 같아. 니네 평균. 이렇게 문법을 넣어버리면 니네 학교 진짜 중간고사 평균이 한 40점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공부 안 하는 애들 막 공부 안 하는 애들 진짜 안 해가지고 막 30점, 40점 나올 것 같은데. 진짜 포기한 애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공부를 해? 너무했다 진짜. 중간고사 따로, 기말고사 따로 해줘야지. 진짜 니네 학교하고 목고하고 지금 두 학교가 아주 그냥 두 개를 쌍으로 다 넣어버리더라. 다른 학교들은 다 절반씩 넣는데. 아, 덕고도 그러면 기말 때 두 개를 다 넣어버리겠구나. 덕고가 지금 문법을 하나도 안 넣어버렸는데. 아이고, 머리야. 걔네를 데리고 어떻게 수업을 할지. 미치겠네. 자, 봐보자.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신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봐봐. 얘는 이제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봐봐. 여기 현관표 색칠해봐.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나오는데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직접 사동에다 이렇게 외워. 밑에다 이렇게 적어놔봐. 주어가 좀 도와줌 이렇게 주어가 좀 도와줌 이렇게 적어봐. 주어가 좀 도와줌 이렇게. 간접 사동이잖아. 주어가 말만 함 이렇게 적어봐. 이렇게 하면 좀 외우고 싶어. 직접 사동은 있잖아. 주어가 조금 도와줘. 간접 사동은 주어가 말만 해. 그 행위를 절대 도와주지 않아. 자, 그러면 봐봐. 여기 1번 봐볼게.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신다라고 할 때, 자, 입다에다가, 히에다가, 시에다가, 니은에다가, 플러스 다 이렇게 이제 형태요소 분석이 되겠다. 선생님 물어보자. 이거 파생적 사동이니, 통사적 사동이니? 얘 파생적 사동이니, 통사적 사동이니?
파생적 사동이지. 1번은 파생적 사동이네. 그러니까 파생어로 만들어가지고 입다를 입히다로 파생어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 여기 희가 들어가가지고 파생적 사동이네. 희. 그러니까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파생적 사동이야. 자, 봐봐. 그럼 선생님 기본형 찾으래서 기본형 선생님 입다예요. 주어가 어디니? 엄마가예요. 자, 엄마가 입는 걸 했니? 아니요, 엄마는 안 입었어요. 엄마가 입는 게 아니라 이 옷은 누가 입니? 아이가 입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한테 시킨 거예요. 사동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서 직접 사동이니 간접 사동이니 라는 말을 또 물어봐. 그럼 직접 사동은 뭐냐면 엄마가 아이한테 옷을 입힐 때 야, 팔 들어봐. 여기다 손 넣어. 이렇게 도와줬냐고. 도와줬을 수도 있지. 그지? 도와줬을 수도 있고, 아니, 빨리 입어. 빨리 5분 남았어. 빨리 입어. 이러면서 얘가 막 직접 입었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엄마가, 야, 팔 넣어. 오른쪽. 바지. 이러면 뭐 무슨 사동이 되는 거야? 직접 사동이 되는 거지. 야, 빨리 입어. 야, 바지가 그거 다시 벗어. 뒤로 뒤집어. 막 이러면서 말했으면 간접 사동이지. 근데 파생적 사동은 입히신다 이렇게 되면 직접 사동인지 간접 사동인지 이거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직접 사동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간접 사동이 될 수도 있어. 둘 다 돼. 둘 다. 그러면 이렇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의적 해석이라 그래. 거듭중자. 의미가 중의적 이란 말이야.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있잖아. 통사적 파동일 경우에는 안 돼. 통사적 사동일 때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두 번째 거 선생님 여기다가 형태소 분석할게. 엄마가 옷을 입다에다가 개하다에다가 띄어야 된다. 플러스 시에다가 현재 시제 서너말음이 니은에다가 종결음이 다 이렇게. 그러면 이럴 경우에 여기서 통사적 사동인 걸 뭐 개하다가 지금 시킨 거지. 입는 걸 시킨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입는 게 아니야. 엄마가 입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입는 거니까 이것도 시킨 게 맞아. 그런데 입게 한다는 말은 엄마가 쟤한테 이 옷을 입게 했어. 그러면 엄마는 손을 절대 안 댔다는 얘기야. 손을 안 대. 그냥 걔한테 시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때는 통사적 사동일 경우에는 무슨 사동으로만 이해가 된다? 간접 사동. 안 도와줌 이렇게 적어놔. 안 도와줌. 간접 사동은 안 도와줌. 직접 걔가 입도록 하는 거지.